아리송이 아리송이 내 보장이 응? 내 보험료가 응? 여러분들의 의문점 남기지 않는 시간 공주와 함께하는 보험 톡톡톡. 오늘은 정말 보상, 배상, 예스맨 우리 배상웅 전문가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너무 잘생기셨어요. 감사합니다. 실제로 보니까 엄청난 미인이세요. 이러면 시청자님들이 약간 의심하실 수가 있어요. 진실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또 저희가 첫 만남인데 정말 우리 시청자님들께 아주 꼭 필요한 내용을 준비하셨다고 하셨어요. 네. 바로 그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저는 사실 제가 운전을 하고 있지 않아서 이런 건 나하고 상관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아니라는 걸 또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들었거든요.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운전자 보험인데요. 네. 그 많은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동차 보험하고 운전자 보험하고 헷갈려 하세요. 근데 자동차를 운전자가 운전을 하고 운전자가 자동차를 하니까 이게 뭐 같은 거 아닌가요? 네, 근데 이 운전자 보험이라는 거는 자동차 보험하고는 전혀 별개로 운전자라면 반드시 꼭 필수적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는 필수적인 보험이거든요. 이유가 네. 자동차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은 상대방 차량도 망가지게 되고 그죠? 상대방 운전자가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상대방 차량이 망가진 수리비하고 상대방 운전자가 다친 치료비를 보상을 해주는 게 자동차 보험이고요. 네. 이거는 민사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반대로 상대방 차량이 망가진 거에 대해서는 재물 손괴죄라는 형사적 책임을 물게 되고요. 상대방 운전자가 다친 거는 업무상 과실치상이라는 형사적 책임을 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바로 형사적 책임을 보장을 해드리는 게 운전자 보험인데요. 지금 자동차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교통사고가 하루에도 수백 건씩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모든 교통사고에 경찰이나 검찰이 개입을 해서 사법 처리를 해서 뭐 벌금이나 형량을 구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게 되면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기 때문에 198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특별법 하나를 만들었거든요. 네. 바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에요. 이 법의 주요 내용이 네. 자동차 운전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을 가입을 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면은 이 형사적 처벌을 면제해 주는 거예요. 아, 진짜요? 네, 아주 괜찮은 법이죠. 네. 그런데 세 가지 유형의 사고에 대해서는 이 형사적 처벌을 면제를 안 해줘요. 아니 뭐 이렇게 해줄 거면 다 해주지 뭐 그런 걸 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시청자님들이 모르니까 네. 자세하게 찝어주시겠어요? 네, 들어보시면 이해를 하실 건데 첫 번째는 상대방 그 사람이 사망했을 때 이는 형사적 처벌을 물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상대방이 중상해를 입었을 때 영구적인 장애죠. 이런 거를 입었을 때도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해도 형사적 처벌을 물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중과실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네,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 12가지의 유형의 중과실로 사고가 나면은 형사적 처벌을 물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운전하신 분들이 이런 형사적 처벌을 물어야 되는데 네. 이 형사적 처벌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그게 바로 상대방하고 합의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합의를 그냥 안 해주죠. 그죠. 합의를 하려면 일정의 좀 그 정성도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죠. 그게 합의금이잖아요. 그렇죠. 이때 운전자 보험이 필요한 거예요. 이 운전자 보험에서 네. 상대방하고 합의를 할 때 이 합의금을 지원을 해줘요. 이거 합의금도 내준다고요? 네. 어머. 그리고 만약에 재판까지 가잖아요. 네. 그러면 변호사 선임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 변호사 선임 비용도 운전자 보험에서 줘요. 운전자 보면 이거 다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또 줘요? 네. 이렇게 경찰 조사를 받고 사법 처리를 하게 되면은 암만 경매도 벌금이 나오거든요. 이 벌금도 운전자 보험에서 내줘요. 잠시만요. 지금 합의금 내주고 변호사 비용 내주고 벌금까지 네. 내준다고요? 이게 바로 운전자 보험이고요. 그래서 이게 보험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자동차 사고 벌금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거 운전자 보험이라고 해요. 이게 지금 약간 살짝 제가 알아듣기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약간 이거 지금 법원으로 착각할 뻔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또 그러니까 얘기해 주신 게 자동차 보험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운전자 보험에서 다 보완을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그렇죠. 얘기를 해주신 게 네네. 맞죠? 그런데 제가 또 이건 알아들었습니다. 근데 요즘에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막 보다 보니까
막 민식이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막 하고 맞아요.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법 얘기가 나와서 제가 또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뭐냐면 이게 뭐 악법이다, 뭐 정법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지만 이렇게 법은 계속 개정이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럴 때는 그럼 운전자 보험에서 해줬던 계약 내용도 변하거나 아니면 다시 알아보거나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나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네. 이 운전자 보험이라는 거는요. 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아.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1982년도에 네. 처음으로 만들어졌거든요. 그럼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수차례 개정을 했어요. 한 가지 예로 네.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중과시 사고 유형이 12가지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예전에는 뭐 9가지, 6가지 그럴 때가 있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법이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그럼 그때 6가지일 때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하셨던 분들은 네. 그 가입 당시에 6가지만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나머지 건? 지금 현재 12가지니까 네. 새롭게 생긴 6가지에 대해서는 보장 못 받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애매한 게 그러면 저희는 법이 바뀔 때마다 계속해서 보험을 새로 들어야 되는 건가요? 운전자 보험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이번에 민식이법이 또 나왔잖아요. 그죠. 그것 때문에 벌금이 기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늘었어요. 이 민식이법의 주요 내용이요. 네. 스쿨존에서 네. 운전자의 부주의로 네. 만 13세 미만 아이하고 사고가 나가지고 이 아이가 다치게 되면은요. 최소 500만 원부터 최대 3천만 원까지 벌금이 나와요. 좀 심하게 다치면은 징역까지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기존의 운전자 보험의 자동차 사고 벌금은 2천만 원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제 1천만 원이 더 늘어나게 된 거죠. 제가 그리고 여담으로 네. 저도 초등학생 자녀 2명을 키우는 부모고요. 어머. 운전- 너무 잘 영하셔가지고 예. 실제 운전을 하는 운전자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민식이법은 조금 수정이 돼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 민식이법으로 네. 가장 좀 위험 직군에 있는 직종들이 네. 아마 공무원이나 교사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렇게 같이 생활을 하니까. 네. 아니 이런 분들은요. 네. 그 공무원 자격이나 교사 자격 이런 자격증이 있어야지 일을 하실 수가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분들의 자격 박탈 사유가 네.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자격이 없어져요. 일자리를 잃게 되거든요. 근데 실제 이 민식이법을 촉발시킨 운전자 있잖아요. 네. 이분이 이제 금고 2년형을 확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민식이법 적용 전에 네. 판결이 나온 건데 민식이법은 스쿨전 사고에 대한 가중처벌이기 때문에 사망사고가 아니라 좀만 다쳐도 금고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아까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형사처벌을 낮추려면 합의를 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 운전자 보험이 필수예요. 지금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교사분이나 이런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 이 금고형에 대해서 좀 많이 불안해하실 것 같은데 이게 또 사고라는 게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그럼 우리 시청자님들은 어떤 부분을 먼저 개선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러려면은 기존에 가입하고 계셨던 운전자 보험을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어떻게 정비소가 따로 있을까요? 우리 배상금 전문가님한테 정비소를 맡기면 될까요? 기존에 운전자 보험 가지고 계신 분들이 꼭 네. 필수로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 3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거죠? 첫 번째는 네. 기존의 예전의 운전자 보험들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지금 현재로 개정되기 이전의 법에 적용을 받는 거기 때문에 네. 반드시 사망 사고가 보장이 되는지 그리고 중상해 사고가 보장이 되는지 그리고 중과시 사고 중에서 12가지의 중과시 사고가 다 보장이 되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네. 두 번째가 내가 가입한 가입 금액을 봐야 돼요. 예전에 그 피해자하고 합의를 보는 게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인데 네. 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 초창기에는 뭐 2천만 원, 많아봤자 3천만 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는 1억까지 합의금을 지원을 해줘요. 음. 그리고 실제 만약에 사망사고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유가족 입장에서 3천만 원 받고 합의해 줄 사람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죠. 마음이 또.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합의금이 1억까지 충분한지도 한번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가 변호사 선임 비용. 지금 현재는 변호사 비용도 2천만 원까지 보장이 되는데 초창기에는 300만 원, 많아봤자 5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러면 선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실제 변호사 선임 비용이 그냥 착수만 해도 400만 원, 500만 원을 받기 때문에 이 변호사 비용도 2천만 원까지 좀 충분하게 보장이 되는지를 보셔야 되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차 사고 벌금. 네. 기존에 2천만 원은 사람이 다쳤을 때 나오는 벌금이에요. 네. 그런데 꼭 자동차 사고라는 게 사람이 안 다치고 차량만 파손될 때도 있잖아요. 그죠. 이때는 벌금이 따로 500만 원이 나와요.
근데 기존의 2천만 원에서는 이 대물벌금은 적용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도 대물벌금까지 같이 보장이 되는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아,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데요. 어떤 거죠?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 보험에서는 뭐 자동차 보험료 할증 지원금이랑 뭐 긴급 비용 같은 지금 현재는 없는 괜찮은 보장들이 있어요. 잠깐만요. 할증 지원금이 있어요? 네, 자동차 사고 나서 자동차 보험 처리를 하게 되면은 자동차 보험료가 올라가잖아요. 그죠. 이거를 내가 가입한 운전자 보험에서 지원을 해줘요. 지금은 없어요. 예전에는 있었고. 아, 그래요? 네. 네, 그러면 뭐. 근데 네. 예전에 운전자 보험 있으신 분들이 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괜찮은 담보까지도 같이 해지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때는 꼭 저희 같은 보험 전문가들한테 확인을 받으셔가지고 살릴 건 살리셔야 되고 없앨 건 없애서 새로 보완을 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죠. 아, 그렇죠. 항상 무턱대고 이렇게 그냥 다 없는 것보다는 그렇죠. 가져갈 건 가져가고 뺄 건 빼고 이렇게 약간 현명한 보험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맞습니다. 해주신 거죠? 아, 그렇다면 제가 또 하나 이제 질문을 할 게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제가 요즘에 정말 궁금한 게 요즘에 제가 대중교통을 잘 이용 안 하고 네. 이렇게 따르릉 아시죠? 네네. 네, 따르릉이를 타고 다니는데 저것처럼 이렇게 바퀴 달린 어쨌든 자동차는 아니지만 자전거를 타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도 운전자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런 분들은요, 솔직히 운전자 보험에 가입을 하시는 게 아니고요. 네. 자전거 사고 벌금이라는 특약이 있어요. 네. 내가 자전거를 자주 이용을 하신다 그러면은 이 네. 자전거 사고 벌금을 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 자전거는 동력이 사람의 힘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자전거는 뭐 차량으로 보진 않아요. 그래서 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만약에 실수로 남을 다치겠다. 네. 그럼 내가 가입한 일상생활 배상 책임이라는 특약에서 치료비는 보장이 나가요. 대신에 자전거 사고로 인해서 상대방이 많이 다치면 벌금은 물어야 돼요. 그래서 자전거 사고 벌금을 가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 제가 엉뚱한 질문을 해도 아주 그냥 우문현답으로 잘 대답을 해주시네요. 네, 제 이름이 배상웅이잖아요. 배상 전문가입니다. 아, 그렇죠. 배상 예스맨 배상웅 전문가님 맞으시죠? 그럼 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네. 아까 제가 얘기 못했던 게 요즘에 또 그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배달 업체들을 많이 시켜 네네네네. 먹거든요. 저도 진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매일 시켜 먹는데 이렇게 이륜차 운전하시는 분들, 오토바이 운전하시는 분들 또 이제 기사님들도 약간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너무 맞아요. 많이 그렇게 맞아요. 되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좋은 특약이나 좀 좋게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까요? 네, 제가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륜차 운전하시는 분들은 주로 배달업이나 퀵 서비스예요. 그죠. 근데 이분들은 이제 생계를 위해서 배달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네. 좀 위험하게 운전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뭐 중과실 사고도 일어날 수 있고 상대방이나 운전자는 굉장히 크게 다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럴 경우에 이분들도 운전자 보험이 필요하신데 자동차 운전자 보험에서 네. 자동차 벌금 그리고 변호사 비용까지는 보장이 돼요. 근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상대방하고 합의 보는 거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는 오토바이는 보장을 안 해줘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런 게 따로 네,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11군데 손해보험사에서 네. 유일하게 딱 한 군데 회사에서만 판매를 해요. 그리고 보험료도 그렇게 크진 않은데 네. 많은 오토바이 운전자분들이 이런 보험이 있다라는 것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내가 생계적으로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그 배달로 이용해서 내 생계를 책임지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취미생활로 바이크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 꼭 오토바이 운전자 보험은 필수라고 생각을 하시고 꼭 가입을 하시기를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우리 치킨, 짜장면 배달해주시는 우리 고마운 분들까지 지켜주시는 배상 전문가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배상웅 전문가 이렇게 이야기만 나눠보실 게 아니라 내 보험이 궁금하다 하시는 그런 작은 궁금증까지도 해결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02-2000-4949 정말 많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질문해 주시고 우리 배상웅 전문가 많이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